일단은 합동식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동식이라는 것은 말은 사실 어렵게 해놓긴 했는데 예를 봅시다. 17이랑 짝대기 3개 숫자 2가 있죠. 뒤에 모드 5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드 5, 그러니까 5로 나눈 17을 5로 나눈 나머지와 2를 5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짝대기 3개를 등호처럼 사칙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합동식의 성질입니다. 여기 잘 적어놨으니까 멈춰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위에 저 합동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예제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x 50제곱 9인가 9를 x로 치환해가지고 x 50제곱은 x-1 qx 플러스 r 1 넣어서 r은 1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합동식으로 풀면은 어떻게 되냐? 9를 8로 나눈 나머지와 1을 8로 나눈 나머지가 같죠. 양변에 거듭제곱 50제곱을 시켜도 성립하죠. 그러면 9의 50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와 1의 50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1. 이런 방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이것도 3의 2026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3을 x로 두게 되면은 10을 표현하는데 뭐 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3의 거듭 제곱 중에서 10과 유사한 3의 제곱을 이용해서 이 3의 제곱을 x로 치환하고 요걸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거를 합동식의 개념으로 푼다면은 사실상 요 원리랑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x를 3의 제곱으로 두고 뭐 여기서 모드 10 요거를 9로 둬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에 사실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합동식으로 봤을 때는 9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니까 양변에 뭐 1013의 제곱을 취해서 답을 구한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음수인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합동식에서 계산할 때는 나머지를 음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쓸 때만 나머지에다가 나누는 수 이렇게 더해주시면 정답이 돼요. 왜 그런지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남았는데 10을 더해서 진짜 나머지가 9가 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원래 나머지가 9였는데 어떤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9였는데 요거를 한 번 더해서 10으로 이렇게 나눠버려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0을 한 번 더 빼버렸으니까 10을 한 번 더해서 9로 다시 돌리겠다. 요 논리거든요. 어쨌든
나머지가 음수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음 문제.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도 이 문제랑 다를 게 없는 게 나누는 수와 비슷한 크기의 거듭 제곱수를 찾아 치환해서 풀 수도 있고요. 합동식으로 나누는 수와 비슷한 수의 거듭 제곱수와 합동식을 작성하고 이렇게 합동식의 성질에서 제곱을 시켜주거나 뭐 덧셈 뺄셈을 해도 되고요. 곱셈을 해도 되고 여러 조작을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칙 연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고쟁이 스텝 3 문제입니다. 2 곱하기 3의 79제곱을 80으로 나눈 나머지. 그냥 저 위에 문제랑 예제 3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이 80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거듭 제곱수 중에서 나누는 수와 크기가 비슷한 수를 찾습니다.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을 80으로 나눈 나머지와 1을 80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16제곱을 시켜준 거죠. 이것도 똑같이 16제곱 해주어도 성립하죠. 여기다가 그냥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면은 답이 나와요. 좀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 그냥 등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등호라고 보고 이 숫자를 요꼴로 이 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꼴로. 그러려면은 2도 곱해줘야 되고 3의 세제곱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 양만큼 이쪽에도 똑같이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요게 합동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 합동식은 대학교 수학 정수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저 공통수학 1 문제풀이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너무 정의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한다기보다는 문제풀이에서 사용되는 예로 여러 번 보여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전반적인 풀이 방식은 말 그대로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거듭 제곱수 중에서 나누는 수와 근접한 수를 찾아 합동식으로 나타낸 후 합동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머지를 구한다. 모두의 의미를 잠깐 복습하자면은 모두 뒤에 적혀있는 숫자가 이 양변을 나눈 숫자의 그 나머지가 같다.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같다를 의미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9를 8로 나눈 나머지 1을 8로 나눈 나머지 같다. 양변에 어떠한 사칙 연산의 조치를 취해줘서 나머지가 같다. 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합동식 취해주고 연산해서 조건에 맞춰주고 이거는 2 곱하기 3의 79제곱을 80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죠. 그 나머지가 결국에는 54를 80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연산을 통해서 모듈러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합동식과 관련된 페르마의 소정리라는 정리가 있거든요. 보통 영재과학고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거나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사실 크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하시면 말 그대로니까 정지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합동식의 관점이라는 게 나눗셈을 사실 나눗셈이요 뺄셈과 같습니다. 같다기보다는 유사합니다. 보면은 17에서 5를 n번 빼면은 2만 남죠. 나눗셈이 뺄셈과 유사하다는 게 어떠한 관점으로 쓸 수가 있냐면은 사실 이게 합동식의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배운 이 합동식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는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각각 끊어서 보면은 17의 50제곱을 1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합동식 이거니까 이걸 이용한 거죠. 이것도 나머지 1이고 얘도 나머지 같은 방식으로 1이고 얘도 나머지 같은 방식으로 1이고 얘도 나머지 1인데 빼야 되니까 전체 구하면은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2. 이 그냥 답이거든요. 곱셈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합동식이란 말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합동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16으로 나눈 나머지끼리 연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얘 나머지를 이 연산을 시켜줘서 전체 나머지를 구한다. 만약 전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다면은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나누어 준다. 요겁니다. 얘도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죠. 그러면 각각의 나머지를 이 연산 체계에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17의 50제곱을 16으로 나눈 나머지 1 17의 14제곱을 16으로 나눈 나머지 1 17의 13제곱을 16으로 나눈 나머지 1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곧 나머지 1이 되는 겁니다. 이 합동식이라고 꼭 이렇게 거창하게 안 쓰고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항식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문제를 찾아보려 했는데 안 찾아져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